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북한 상황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다 중단되어 있고 단지 백두산 산행, 즉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으면서 인민군 장병들, 또 청년 학생들, 교도대 성원들,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동맹중앙위원회 일꾼들과 그 산하 기관 사람들이 백두산 산행에 대해서 요란하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정면 돌파를 선언한 김정은이 대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고, 특히 자신이, 즉 김정은 자신이 현지 지도를 비롯한 군부 방문이나 지방 시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아마 그 대내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인민군 장병들이나 여성동맹 중앙 일꾼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집단적으로 지금 감염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백두산 답사를 시키는, 즉 자기 아버지죠. 김정일의 고향이 백두미령에 있는 종일봉이라고 하는 거기다 이제 귀퉁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를 답사 방문하는 그 혁명사족지라고 합니다. 답사 방문하는 그런 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병에 걸리는 건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이런 독재자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사치 생활이라든가 그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1년에 약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가 김정은의 사치품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솔주라든가 김여정이 나올 때 보면 그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완전히 명품 가방이라든가 명품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600형 리무진 벤츠, 이게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 돈,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 특각, 별장,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이런 호화주택 별장들을 운영하는 데만 수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김일성 주석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별장에 직접 가본 별장만 해도 3곳이나 됩니다. 정말 요란한 것입니다. 겨울에도 수천 평에 달하는 유리 온실집에 남방과일을 키우는 특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북한에서 혹한이고 춥다고 하는 온성지역의 왕제산 특각, 왕제산 별장이라는 곳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94년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이 책에도 써놨지만 직접 거기서 자고 먹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노는 이 김정은이 결국은 현송월과의 밀월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가장 믿을 만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사생활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송월이는 그렇게까지 김정은이 했을까? 자기보다 연상이 7년이나 연상인 현송월과 그런 비밀리에 연애를 하면서 과연 아들까지 낳았을까 하고 저는 부정을 해왔지만 그분의 정보를 받고 비로소 그 실태를 알게 되었고 방송으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송월이 낳은 김정은의 아들은 누가 키울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에 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욕조사, 욕학조사라고 하죠. 욕조사 쪽으로 추적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의 아들, 즉 현송월의 아들은 김여정이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김여정이 자기 모유를 먹이면서 키우진 않을 것입니다. 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잘 사는 집, 또 부잣집, 재벌, 며느리 이런 분들이 모유 하나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이 때도 그렇고 김경희 때도 그렇고 이 로얄 패밀리 집안에는 그 모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별도로 이들을 돌보는 유모가 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의 아들을 김여정이 키운다고 하지만 김여정의 집에는 유모도 있고 가정교사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다 집을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 성원반에도 수십 명이나 됩니다. 왜? 집이 자그마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돌보고 있으면서 김정은의 아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이가 항상 김정은의 어린 아들을 케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김정일 때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역추적해가지고. 자, 김정은이 숨겨놓은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정남입니다. 김정남의 생모는 송혜림이고, 송혜림은 김정일보다 6년 연상의 여인이었고 두 아들을 가진 유부녀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 사이에, 송혜림과 사이에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을 김일성한테 보고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김정일은 김정남이 낳자마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바로 김정남이죠. 김정남이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바로 김경이죠. 그 김경이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친동생 김경이에게 김정남이를 맡겼던 겁니다. 그러면 송혜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송혜림은 김경희에 의해서, 또 장성택에 의해서 바로 모스크바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죠. 그것이 바로 김정남입니다. 김정남의 운명은 이미 제3국에서 죽을 운명에 그때부터 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모르는 김정남, 또 김정일이로부터 버림받은 김정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송혜림이 유부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성택과 김경희는 오빠 김정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정남이를 자기가 안아 키웠고, 언제까지 키웠나요? 10살, 11살까지 김경희가 자기 집에서 키웠습니다. 물론 자기 모유를 하면서 키운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유모도 있고 이자처럼 집 관리 성원만 해도 수십 명이 되죠. 이런 속에서 김정남이 컸습니다. 그리고 10살이 지나서 바로 별도로 모초의 특각에서 혼자서 자란 것이 바로 김정남입니다. 그리고 김정남이도 김정은, 김정철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바로 스위스로 보내집니다. 이것이 로얄 패밀리, 아니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을 숨기기 위해서 극비리에 붙였던 상황입니다. 누구도 김정남이가 있은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또 김종일의 측근들, 이재강이나 염기순이나 김영순 정도, 또 호담과 같은 그런 정도밖에 그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았죠. 바로 호담의 부인이 김일성의 사촌 동생인 김종숙입니다. 김종숙과 강현수 사이에는 또 사돈지간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몇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몰랐던 것, 극비리에 지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김정남의 실체를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남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은 바로 일본의 가짜 여권을 가지고 갔다가 그때부터 김정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미 그때는 벌써 북한 김정일로부터 추방당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김정남이가 김일성을 알지 못했고, 또 김정남의 아들 김한설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김한설이 할아버지는 바로 김정일이죠. 그리고 절대 너희 할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도 말라. 그리고 김한설은 평양에서 살 때 자기 외갓집에서 숨어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김한설이 기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송혜림은 추방이 돼서 북한에서 사라졌는데 왜 현송월은 김정은의 아들을 낳고도 저렇게 김정은 옆에서 살기등등하여 대좌가 한두 달 만, 1, 2년 만에 벼락출세로 상장까지 되고 선전부 부부장, 그것도 김정은의 행사를 담당하는 행사 담당 총괄부부장이 됐을까요? 바로 현송월은 결혼하기 전에 김정은의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급히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북한에서 온 팩트입니다. 현송월이 임신을 된 것을 알고 현송월은 급기야 가짜죠.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자마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북한 전체 국민의 TV로 방영할 때 그것을 말했으니까, 조선중앙 TV로 방영하는데 김정은과 이설주 앞에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입니다 하고 모든 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왜 발표를 했을까요? 딸이라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김정은 옆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김종일이 살아있다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설주도 한때 장성택과의 연문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운하수 관현악단 12명의 총살, 숙청당하는 명단에 현송월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4개월 만에 살아 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고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종일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장성택이가 숙청된 다음에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장성택이나 김경희가 숙청되지 않았다면 또 김종일이 급사하지 않았다면 현송월이는 영원히 김정은 옆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종일이 2011년 12월 17일 급사했습니다. 10월달 조선노동당 창건 10월 10일 날까지도 2011년 10월 10일까지도 김종일이 바로 죽기 전까지도 한 달 전까지도 이설주는 김종일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군중이 있는 앞에서 노래 불렀던 한갓 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17일 김종일이 급사하자 바로 2012년 3월 4월 달에 이설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부인이 돼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종일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가 무서워서 김정남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는 치열한 후계자 경쟁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김평이라는 이복 동생과 함께요. 그래서 비밀리에 숙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송혜림을 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혜림의 남편이었던 이평을 프랑스 유네스코 대표의 대표로 급파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김정남의 실체를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을 조였을까요? 김정은이는 그런 가슴 조일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도 없고 아버지 김정일도 없고 오직 독재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북한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총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최고 권력자가 됨으로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송월이는 그래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현송월이는 김정은의 옆에서 김정은을 보좌한데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바로 민족 반역자, 국가 반역자로 총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 최이 손전부 제1부부장이었던 바로 현송월의 최고 상관이었던 최이 부부장까지도 중국 공연을 갔을 때 대좌 계급장을 단 현송월이한테 쩔쩔매는 모습 우리 다 보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현송월은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이 1부부장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총애가 아니었고 바로 김정은의 제2 번째 부인이었고 아니죠. 첫 번째 부인이었고 김정은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로 김여정이 돌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김여정이 성장할 때까지 돌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김여정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파서 유고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지 아니면 아파서 쓰러질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김정은은 김여정이를 벼락출세시켰고 자기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제2인자, 바로 2인자였던 최룡해는 바지 사장이 돼가지고 아무 권한도 없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직으로 쫓아보낸 겁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김여정을 제2인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김여정이 통치를 하고 있고 김여정을 통해야만이 김정은에게 보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선전 활동, 즉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세뇌를 시키는 김정은에 대한 세뇌를 시키는 모든 선전, 예술, 영화, 모든 언론을 비롯한 이것을 총괄하고 담당한 사람이 바로 현송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자는 김정은일지라도 2인자는 김여정이고 제3인자는 현송월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현송월이는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현송월 때문에 결국은 치욕을 당하고 권좌에서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북한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모른 척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김정남에 대한 실체는 몇 사람밖에 몰랐지만 현송월에 대한 실체는 현송월이 벌써 언론 매스컴, 조선중앙TV와 김정은의 옆에서 행사 총괄을 하면서부터
북한 주민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여자는 누구인가라는 케이스마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 현송월에 대한 소문은 벌써 날개에 달린 듯이 전체 북한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한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북한의 움직임, 김정은의 움직임과 현송월, 김여정의 로얄 패밀리 가족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로얄 패밀리, 즉 김정은 일가의 움직임이 북한 정권 멸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내일이라도 아파서 쓰러진다면 북한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김여정이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김정은까지도. 그래서 고려항공을 울라지오스토크 공항으로 구파하게 되었고 그 노선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즉 고려항공이 울라지오스토크에 들어가는 것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물자로 받기 위해서 고려항공 취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